오늘은 정세현 작가님의 염증 예방을 주제로 염증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염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 가능한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염증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감염, 상처, 자극 등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급성 염증은 보통 신속하게 나타나며 상처를 치료하거나 감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처가 나면 부풀어 오르고 붉어지며 따끔거리는 증상이 염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병원체를 제거하고 치유 과정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성 염증은 다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여러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그리고 심지어 암까지도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조용히 진행되며 우리 몸의 여러 부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염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정세현 작가님은 여러 가지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불균형한 식습관, 가공식품, 고당분,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식사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탕과 같은 고당분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생성하여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불규칙한 생활습관, 불규칙한 식사, 영양소 결핍,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만성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염증 수치를 높이고 면역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대기 오염, 화학물질, 중금속 등도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이요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세현 작가님은 염증을 줄이는 식이요법의 주요 원칙을 설명합니다. 항염증 식품의 섭취,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된 식품, 예를 들어 생선, 아마씨, 호두 등은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식품,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식품은 염증을 유발하므로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알코올과 카페인도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염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세현 작가님은 운동이 염증 관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합니다. 염증 감소,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체중 조절 운동은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만은 염증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완화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는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성 염증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정세현 작가님은 스트레스가 염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스트레스와 염증의 관계.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로 인해 만성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법, 명상, 심호흡, 요가, 심리 상담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면과 염증. 수면은 염증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세현 작가님은 수면 부족이 염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수면과 염증의 관계. 수면 부족은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염증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 개선 방법: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잠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며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합적인 생활 습관 변화. 정세현 작가님은 염증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생활 습관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실천 가능한 전략. 책에서는 염증을 관리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유지. 염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면 개선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만성 염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세현 작가님은 염증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 연구와 연구 결과를 통해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임상 연구. 여러 임상 연구 결과를 통해 염증을 줄이기 위한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변화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질적인 증거를 제공하며 독자들이 염증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염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염증 관리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사례 연구는 이론과 실제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며 독자들이 자신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염증 관리의 실천적인 접근. 정세현 작가님의 염증 예방은 염증 관리의 이론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염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염증의 징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습관 변화. 염증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패턴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습관화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염증 관리는 단기적인 노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꾸준히 개선하고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세현 작가님의 염증 예방은 염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훌륭한 가이드입니다. 염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염증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 이유 없이 아프다면 염증을 의심하라. 천천히 몸을 망가뜨리는 염증으로부터 건강을 되찾아줄 만성염증 치유 바이블. 몸속에 염증이라는 불이 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 몸에 해로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매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릅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염증인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증은 질병이 아닙니다. 염증의 목적은 세포의 손상을 초기 단계에서 억제하고 파괴된 조직 및 괴사된 세포를 제거하며 동시에 조직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소염제 처방은 염증이라는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염증이 생기는 원인까지 다스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증을 없애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은 면역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면역을 조절하는 힘을 다시 찾는 것, 즉 면역 균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면역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한 제일 조건은 장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을 잘 먹이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장을 상시 풀가동시켜야 합니다. 만약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할 뿐만 아니라
쉽게 살이 찌고 식욕과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염증이 자주 생기고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나 과민성 반응 등이 생기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과 우울감이 나타나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동시에 면역 균형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장내 미생물이 가장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섬유소입니다. 일반 성인 기준 섬유소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에서 25g인데 가공식품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섬유소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유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과 함께 7대 영양소로 지정될 만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영양소로 분류되며 장 공장을 원활히 돌리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면역 조절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평소 섬유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람이 소화하지 못하고 장내 미생물에게 도달하여 먹이가 되는 탄수화물을 전문 용어로 맥이라고 합니다. 미생물 접근 가능 탄수화물의 약어입니다. 사람이 맥을 섭취하면 그대로 장내 미생물에게 전달되고 이들의 먹잇감이 되어 반려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매 끼니마다 맥을 챙겨 먹는 이른바 맥다이어트를 하면 장 공장이 매우 활발하게 돌아가고 각종 염증성 질환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섬유소 중 셀룰로스 같은 불용성 식이섬유는 사람도 미생물도 소화시킬 수 없으므로 맥에서 제외됩니다. 포도맵은 장내가스를 많이 생성시키는 음식을 뜻합니다. 정확하게는 소화나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장에 남아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기 쉬운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그리고 폴리오를 포함한 음식들인데 이들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포도맵이라고 부릅니다. 신체 면역염증 반응의 최전선에 장이 있다면 사령탑 역할을 하는 것은 뇌입니다. 염증은 면역 반응으로 조절하는 것이 뇌신경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1.5kg의 작은 기관이지만 폐, 장관, 공팥 등의 경로를 통해 침투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뇌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뒤이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즉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반대로 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이 뇌척 수액을 타고 뇌로 이동해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이나 파킨스병 같은 뇌신경의 퇴행성 질환들도 염증성 질환으로 인식됩니다. 맥박, 체온, 호흡, 혈액을 4대 바이털 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기능과 활동을 지배하는 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내 의지대로 몸을 움직이는 체성신경이며 다른 하나는 바이럴 사인이나 내장기관의 작동처럼 내가 시키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알아서 작동하는 자율신경입니다. 손끝으로 맥이 뛰는 지점을 찾아보면 느끼실 것입니다. 10초 동안 맥이 뛰는 횟수에 6을 곱하면 대략 1분 동안의 맥박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약 3번 정도 측정한 뒤 평균값을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정시 측정값을 기준으로 성인의 맥박수는 분당 60에서 80회 정도 뛰는 것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대체로 심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불균형이 찾아오면 맥박이 지나치게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더 나아가 자율신경의 불균형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교감신경 우세인지, 부교감신경 우세인지 등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병원에서 자율신경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시시각각 발생하는 자율신경의 불협화음을 튜닝해서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도구는 바로 호흡입니다. 혈압이나 맥박, 체온, 장운동은 내가 제어할 방법이 없지만 호흡만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호흡은 의식 없이도 이루어지지만 의식을 하면 빨리 또는 천천히, 깊게 또는 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교감신경은 호흡을 얕고 빠르게 작동시키며 부교감신경은 깊고 천천히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호흡이 얕고 빨라질 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또 깊게 한다면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율신경이 회복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뱃살은 질병의 상징입니다. 전체적으로 살이 찌면서 배가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팔다리는 가는데 유독 배만 불룩 나와서 고민인 사람도 많습니다. 뱃살은 왜 찌는 것이고 왜 나쁘다는 것일까요? 뱃살, 즉 복부 비만은 복부 안쪽 내장기관 주변에 내장지방이 쌓이는 것인데 이 내장 범인입니다. 한때 의학계에서는 내장지방을 단순히 먹고 다 쓰지 못한 잉여 칼로리를 저장하는 창고쯤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내장지방은 생각했던 것만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빙산의 일부가 녹든 내장지방도 시시때때로 녹아 간문맥이라는 장과 간 사이에 위치한 혈관을 타고 들어가 혈액 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췌장에서 분비한 인슐린 호르몬을 세포에서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인슐린은 있는데 작동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생기게 해 당뇨를 발생시키는데 큰 몫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큰일인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장지방의 세포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살을 계속 담고 있으면 만성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뱃살은 만성염증 그 자체입니다. 만성염증은 혈관을 공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혈관을 탁하게 해서 소위 피떡이라고 말하는 혈전을 생기게 합니다.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암 발병률을 높입니다. 또 유사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각종 환경 독소는 지방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오면 바로 이 내장지방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결국 뱃살은 호르몬 교란을 초래하여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고 자궁에 혹이 생기게 하여 자궁근종 같은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다스리는 키위.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간에 지방이 쌓이면 간세포 사이에 있는 미세혈관과 임파선을 압박하여 간으로 도는 혈액과 림프의 순환이 저하되고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즉 간이 뚱뚱해지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간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콜레스테롤 대사인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간에서 염증과 관련된 리포칼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대량으로 생산해냅니다. 이 리포칼린2가 혈액을 타고 뇌로 가면 신경염증과 함께 알츠하이머나 파킨스 같은 신경변성을 일으킵니다. 원래 뇌에는 BBB 즉 혈액뇌 장벽이라는 보호막이 있어서 아무 물질이나 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데 리포칼린2는 이 장벽을 느슨하게 약화시켜서 불순물이 뇌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뇌척 수액이 점점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방광염을 다스리는 복분자. 한방에서는 복분자를 신장과 방광의 노화를 막고 오줌 소태를 치료하는 효능을 활용해 장광염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1. 복분자는 신장과 방광의 노후를 막고 방광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2. 복분자의 풍부한 레스베리톨과 비타민C는 비뇨기관의 만성염증을 다스린다. 3. 완숙 복분자보다 미숙 복분자의 항암 작용이 더 뛰어나다. 복분자차 매일 한 잔 내지 두 잔씩 식후에 마시기는 것이 좋다. 단 만성 방광염이 아닌 과민성 방광염일 경우 복분자가 도움이 되질 않는다. 오늘도 저희 채널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